제가 녹음을 다 끝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파트는 이제 현금 흐름 분석입니다.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이제 기업 가치나 주식 가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문제를 보면서 어떤 항목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다른 항목들이랑 겹치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할인율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시행착오 없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촬영해 봤습니다. 보면은 형광펜들이 다 칠해져 있죠. 열심히 찍었는데 녹음이 안 됐네요. 자, 이제 위에 지금 형광펜 칠하는 이 부분이 제가 만든 예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현금 흐름을 누락했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계산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블록을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일반적인 기본 모형은 영업이랑 투자 이렇게 두 가지 블록으로 나와요. 영업은 OCF, Operating Cash Flow,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에서 시작해서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투자는 순운전 자본이나 고정 자본 관련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영업과 투자 이렇게 두 가지 현금 흐름을 둘 다 반영을 해주면 FCFF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채권자 관련 현금 흐름을 빼게 되면 FCFE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면 FCFF는 뭐냐? FCF가 프리 캐시 플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현금 흐름,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현금 흐름이 누구한테 가냐는 겁니다. 여기서는 F한테 간다고 돼 있고 밑에서는 E한테 간다고 돼 있죠. 여기서 F는 firm에서 나온 F입니다. 그러니까 회사한테 간다는 건데요. 이 분석에서 회사라고 하면 주주랑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FCFF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가는 그 현금 흐름. 그리고 FCFE는 주주에게 가는 현금 흐름입니다. E는 에퀴티 홀더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채권자 관련 현금 흐름이겠죠. 채권자 관련 현금 흐름을 차감을 해줘야 FCFF에서 FCFE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위에서부터 구하는 거는 저희가 영업과 투자를 나눠서 보면 누락 없이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는 이것들 매출, 영업비용 이걸 일단 영업 쪽에다 적어줘야겠죠. 매출과 영업비용은 영업이니까요. 그래서 매출을 적어주고 영업비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연기에는 보통 이 영업 관련해서는 현금 흐름이 안 나와요. 왜냐? 저희가 영업이라는 걸 하려면 여기서 보통 언급하는 영업은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돈을 벌려면 뭔가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냥 오늘부터 영업 시작해야지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시설이 생기는 게 아니죠. 시설이 만들어진 기간이 필요하고 그걸 또 파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는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연기는 현재인데 현재 바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연기에 현금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연기 말, 그러니까 이번 기의 말을 1로 놓습니다. 그러면 연기에 투자를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건설이 완료되고 영업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게 1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별도 언급이 없으면 1기부터 돈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이실 것 같고, 일단 매출과 영업비용을 적어주고 제가 감가상각비를 위아래로 적었죠. 이거는 OCF를 구하는 공식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OCF 공식은 뭐 아시겠지만 EBIT에서 1-T를 빼줍니다. 여기서 EBIT라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그게 이제 OCF가 되는 건데, 근데 법인세를 뺄 때 그냥 영업이익에다가 1-T를 곱해버리죠. 이거는 재무관리의 일반적인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법인세율이 저희처럼 이렇게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법인세 그 소득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소득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죠.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수직적 공평에 만든 건데, 근데 그 재무관리에서 그런 것까지 다 추가를 시키면 이거는 뭐 연구 논문도 아니고 너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단일 세율을 가정을 합니다. 뭐 설명이 길었는데 결론은 곱하기 1-T를 하는 식으로 법인세를 조정을 해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EBIT에다가 1-T를 곱하면 되는데 EBIT가 뭔가요?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매출과 영업비용은 매출과 현금 관련 영업비용이 맞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재무관리에서 매출 그리고 영업비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현금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별도로 가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깊이 팔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쉽습니다. 자, 별도 언급이 없으면 매출과 영업비용은 현금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매출과 영업비용, 이 두 개는 현금 관련인데 감가상각비는 현금 관련 아니죠. 그렇지만 감가상각비를 빼야만 법인세를 구하기 위한 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를 일단 빼주고 법인세를 차감한 다음에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빼기는 했지만 그거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한 거고,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죠. 이건 비현금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저희가 세로로 나타낸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다시 또 써봅시다. 투자 금액이 1000인데 내용연수가 2년이래요. 그러면 2년 동안 감가상각이 되겠죠. 여기다가 안 적었는데 정액법입니다. 잔존가치가 0이면 1년에 500씩, 그 1기에 500씩 감가상각이 되겠네요. 그걸 밑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투자 금액이니까 제조업에서 투자라고 하면 보통 공장입니다. 뭐 별도 언급이 없으면. 여기도 제가 공장이라고 적어 놓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빠뜨렸고, 투자해서 그러면 1000을 여기다 -1000을 적어주면 되겠고, 1기랑 2기에는 별도 추가 투자가 없죠. 이것도 현실에서는 사실 계속기업,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감가상각비만큼은 투자를 해야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겠죠. 저희가 감가상각비에서 내용연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적 내용연수가 2년이라고 하는 거는 1000을 투자를 하면 이거 가지고 산 기계가 2년 동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하려면 감가상각이 된 부분만큼은 다시 또 돈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은 이제 기계를 뭐 다른 부분은 이제 교체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그 감가상각비만큼은 넣어줘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2년, 이거는 그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만 하고 접는 사업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이제 0으로 잡은 거고요. 잔존가치가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적어줍니다.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다, 뭐 200 이런 식으로